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 주식 시장 네네. 이 투자 환경을 보면은 뭐 원유 ETN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버스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막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네네. 지금 그 복합적인 환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개인의 어떤 투자 어떤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평가를 하기가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숨어 있는 위기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혹은 자연적 어떤 이치들 이걸 파악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투자 상품을 물론 이제 뭐 원유 ETN, ETF가 이제 말이 많았는데 물론 어떤 특정한 상품은 그렇게 이제 숨겨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리스크한 것보다는 유가 상승을 위해서는 뭐 다른 그것과 연관된 다른 것을 조금 더 안전한 것을 뭐 투자 상품을 고르셔라. 뭐 이 정도는 뭐 제안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투기적 혹은 도박적 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면 도박적 투자는 그냥 뭐라 할까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잭팟이 터져요. 그렇지만 오래 있으면 다 잃어요.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갔더라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실수록 물론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그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뭐 투자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즉 이런 구조를 알면 아실수록 그게 위험과 기회 요소를 아시는 거죠. 네. 그럴수록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실수록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상품 하나는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 애매한 부분이니까. 네. 그러나 이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업종이 있다면 네네. 우리 소장님은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제 2차 유행이 왔다라는 것을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1, 2, 3, 4단계가 다시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응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와 다시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가 1, 2단계, 휴지기가 박스권, 그 다음에 후반부가 제3차 상승이라고 그러면 전반부는 기존에 있던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은 후반부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기존 산업을 고르실 때에도 우리나라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2008년의 경우로 보면 상승 구간의 제2단계 2차 상승기 펀더멘탈에서 올라가는 그 상승기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전기전자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왜 그게 올랐느냐? 그 당시에 주력 사업이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올해가 됐든 혹은 2차 유행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 단계가 됐든 그러면 이제 뭐 2021년 후반이나 2022년이겠죠. 이때에 한국의 현재 전자, 철강, 자동차, 석유화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글로벌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혹은 그때 지금은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지만 주력 사업이 될 수도 있죠. 기존 산업으로 포함되는 게. 그게 뭐냐? 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미국으로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언택트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가 되는 거죠. 네. 그 기업들은 이제 사실 미래 기업에 안 들어가요. 네. 지금부터 미래 기업이랑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상은 변해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변하는 게 현상이죠. 네. 그러나 근본적인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근본적 이치를 두고 그 시기에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섹터를 고르시거나 업종을 고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공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뭐 학습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는 투자의 어떤 상품을 정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는 권장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이게 더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어려워요. 많은 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왜 저는 그걸 추천하냐면 거시적인 어떤 흐름은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이 흐름이 길게 장기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늦게 학습을 해서 알아채어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시에 투자라는 것은 국가 인덱스죠. 네. 네. 워렌 버핏도 뭐 유언처럼 뭐 이렇게 남긴 말이 이제 내가 나오면 인덱스에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산을 지키는 가장 워렌 버핏 봤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떨어져요. 네. 네. 뭐 디테일하게 만들어 포트폴리오 조정. 그러나 돈은 잃지 않아요. 근데 돈을 잃지 않는데 수익률도 꽤 괜찮아요. 네. 미국의 인덱스가 뭐 지난 한 30년 동안 다우존스 인덱스에 투자하면 한 6에서 7% 정도 연평균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예전에 수익률이 많고 막 이렇게 진폭이 컸기 때문에 뭐 한 20% 이상은 돼야 큰 수익 냈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상한가 한번 맞으면 30% 이상.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한번 잭팟이 터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어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판단이 쉬워요.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게 전 세계 국가 인덱스를 개인들이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네, ETF. 그렇죠. 네. 물론 거기서 2배수냐 3배수냐 할 약간 차이 있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개인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안에서만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망하지 않을 국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지만 내가 만약 거시적 측면을 알면 더 좋겠지만 모르면 그냥 이런 거죠.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인덱스로 가면 간단해요. 내가 거시를 잘 몰라도 미국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런 잘 몰라도 망하지 않을 국가를 사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국가를 놓고 가장 늦게 망할 국가가 어디냐? 네. 네. 그러면 그 국가를 몇 군데를 찾아서 한 군데 하든 몇 군데를 포트폴리오 나누면 되죠. 네, 인덱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하면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혹은 중국은 괜찮은 국가죠. 중국을 괜찮다고 보시나요? 10년 이상 봤을 때. 10년 이상? 그렇죠. 어떤 분들은 중국이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됐든 네네네.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네. 어떤 그 안 좋은 결과를 당해서 뭐 정말 최악의 어떤 경제 위기나 네네. 아니면 정말 나라가 쪼개지는 옛날 그 구소련처럼 네.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뭐 저도 사실 중국의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중국의 최악의 경우, 뭐 미국이 가장 뭐 의도하지 가장 원하는 게 중국을 4개로 쪼개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뜻밖의 시나리오 발표하긴 했지만 그리고 또 중국의 금융위도 제가 가능성을 시나리오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네. 그 시기와 규모만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겠죠. 세계 시장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절반 폭락할 거고요. 네. 중국은 뭐 절반에서 한 75%, 70%까지 폭락하겠죠. 근데 그래도 중국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을 했죠. 네. 주식시장도 가장 빠르게.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극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기로 보면 그게 큰 데미지지만 중국을 내가 앞으로 10년을 보겠다. 그러면 1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겠죠. 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에서 지금 저도 시나리오상은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미국이 구사할 카드가 더 많거든요. 네. 중국이 지겠죠. 그럼 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중국이 4개로 쪼개지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이 져도 2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다음에 시장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 상당 부분 성장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중후장대의 사람,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중국이 여전히 여력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수준에. 물론 그것도 2위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중국 여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중국이 금융위를 맞는 가능성을 봐도 그래서
뭐 3천이든 2천이든 거기서 반토막 나도 그 다음에 중국은 최고점이 6천 이상 갔으니까 그거 회복하고 중국은 만에서 2만까지 간다. 한 10년을 보면.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10년을 보고 투자하면 뭐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국가를 찾아서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게 개인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고요. 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뭐 거기서 좀 더 수익률을 더 높인다. 뭐 섹터로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거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즉 미국이 망하느냐 중국이 망하지 않느냐에 대한 좀 쉬워지는데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 국가의 섹터가 있습니다. 네. 즉 산업은 할 수 있죠. 이게 쇠퇴하는 산업이냐, 아니면 필수적으로 뭐 그냥 인구 숫자와 관련된 어떤 산업이냐, 먹고 사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섹터. 아니면 이게 미래 섹터냐. 이런 걸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섹터에서 조금 더 나눠서 분산해서 또 투자하면 인덱스 투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게 기업인데 기업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만 단일 기업은 그렇죠. 정말 힘들어지. 단일 기업은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기업에서도 뭐 방법은 있어요. 1등주만 산다. 그러면 사실 그 1등주는 섹터 투자와 같은 겁니다. 네. 그 섹터에서 1등주라도 섹터가 의미가 없고 사양이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섹터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고요. 그 개별 기업을 하는 거는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학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그 레벨을 나누시는 게 좋고요. 제가 조금 하나 더 조언 드린다면 중국을 투자하실 때는 혹은 신흥국가, 동아시아 국가죠. 뭐 이런 네네. 국가를 투자하실 때는 가능하면 개별 기업에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그럼 투자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 섹터는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렇죠. 중국에 예를 들면 알리바바가 잘 나가 있었어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도 일단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은 아니고. 네. 그래서 어디에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나타나는 게 중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다 지금 벌써 드러나잖아요. 회계 부정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개별 기업은 없어도 중국도 역시 섹터는 살아있거든요. 기업이 체인지를 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중국같이 혹은 동남아나 내가 정보 접근성 혹은 그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데는 투자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개별 기업은 좀 지양하시고 섹터나 인덱스 수준에서 하셔라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네. 사실 그게 좀 더 쉽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또 다른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네. 그 기회는 뭐 이제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기회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리세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이 클수록 기회니까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코로나 어떤 제2차 유행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막 그 걱정을 많이 하셔요. 네. 이제 다 끝나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체가 아무런 큰 위기 없이 쭉 갈 때는 확실성의 시대죠. 네. 이럴 때는 장점이 뭐냐면 뭘 해도 망하지가 않아요. 잘. 어떤 걸 해도 대폭락이 없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다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최대 단점은 1등은 계속 1등 하고요. 꼴등은 계속 꼴등해요. 네, 이게 단점이에요. 안정성은 있지만, 네, 마음은 편하지만.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대죠. 이런 단점은 마음이 불안해요.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하루 올랐다가 뭐 하루 또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장점은 뭐냐면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에 뭔가 기회가 그렇죠. 있죠. 변동성에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기지만 그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에 대해서 어차피 올 거라면 내가 거부한다고 코로나 2차 유행 안 올 거야 이거 문제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전문가들이 또 과거의 역사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직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직면하고 분석하고 공부하시면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면 씨름을 하다 보면 힘이 센 사람이 늘 이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대의 힘을 작거나 최고가 작든 힘이 적도록 역이용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즉 위기도 내가 위기의 그 어떤 힘, 짓눌림, 공포를 거꾸로 내가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어떤 기회, 기업도 마찬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팩트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이번 기회는 어쩌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초기에 한국이 그렇게 강하게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저렇게 해서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런데 결국은 다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제일 잘했다. 그리고 그렇죠. 경제 충격도 뭐 수출은 모르겠지만 내부는 가장 선방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니까 이게 경제 충격을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나야 되는 것을 셧다운, 락다운을 가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던 거죠. 즉 미리 대비해서 조금 과하다 싶더라도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당장은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당장은 리스크가 있고 손해가 있겠지만 결국은 끝나야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오히려 그게 가장 적은 피해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책에서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두 번의 큰 기회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이미 지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공부하는 거. 네.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그 소장님이 하시는 방법 같은 거 네. 어떻게 뭐 미래를 좀 예상하고 네네. 그 예측하려고 노력하시는 네. 알려고 그런 어떤 방법이 뭐가 좋은 게 있나요? 일단은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차피 역사는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시장이라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그걸 다룬 건데 과거의 투자의 어떤 흐름의 역사를 조금 뭐 금융의 역사나 혹은 경제사라든지 혹은 투자 시장의 역사의 책들을 좀 고르셔서 그 책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개별적 사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패턴적인 것, 즉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치에 해당하는 것 혹은 구조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내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뭔지를 거기서 구별해 내셔야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새로 나타난 것,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운 사건이 뭐고 새로운 현상이 뭐고 새로운 특이점이 뭐냐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뭐 투시 혹은 뭐 이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랐던 게 눈에 캐치가 돼요. 네. 네, 그거를 가져다가 그걸 놓고 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뭐 빨리 하면 이제 중요한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책을 보실 때에도 공부를 하시면 짧은 기간 안에 꽤 좋은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퍼포먼스를 어디로 내야 되냐? 결국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수익률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이 움직여요. 내가 이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샀는데 이 주식이 오르긴 오르는데 천천히 오르고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 B 주식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내가 여기서 10% 오른 그 투자 수익을 올린 건 생각하고 이게 20% 오른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20%의 내가 저거 했으면 투자 수익률이 더 올랐을 텐데 수익률에 포커스 맞춰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게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계속 뒤를 쫓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감정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네. 수익률이 감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을 때,
뭐 수익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만드는 게 나의 원칙이에요. 투자 원칙.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왜냐면 투자에 성공하신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역사적 패턴이지만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오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단기 매매를 하신 분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많죠. 이게 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원칙 또 이 역사적인 속에서 그분들은 뭘 더 중점적으로 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나의 성향과 맞는 것, 즉 나의 성향은 나의 스타일, 내가 좀 공격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아니면 내가 투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셨을 때 산출문 내는 것은 나의 원칙과 패턴, 역사적 패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죠. 네. 네. 아, 네. 오늘 정말 그 좋은 말씀, 그 네네.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 어느 정도 이제 예상도 되면서도 뭔가 두렵지 않은, 네. 네. 오히려 그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구나. 네. 기다려지는 약간의 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돼야겠죠. 네네. 네. 오늘 정말 정말 유익한 그런 그 인사이트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앞으로 3년 대담한 이제까지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최윤식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